그날 밤 서울의 작은 회계 사무실에서 김민주는 컴퓨터 화면을 바라보며 손이 떨렸다. 숫자들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 그 숫자들이 외치고 있었다. 이건 도둑질이야. 민주는 12년 경력의 회계사였다. 그의 사무실은 강남의 작은 상가에 자리 잡고 있었고 옆집은 네일숍과 피자 가게였다. 그는 지역 중소기업의 세금 신고를 하고 스타트업의 장부를 관리하며 퇴직자들의 유산 계획을 세웠다. 화려한 일은 아니었다. 그냥 숫자들. 깨끗하고 정직한 숫자들. 숫자들은 속이지 않았다. 숨긴 의도가 없었고 그냥 존재할 뿐이었다. 숫자가 맞지 않으면 무언가 잘못된 거였다. 그리고 이서연의 숫자들이 그의 책상 위에 놓였을 때 그 숫자들은 단순히 맞지 않는 게 아니었다. 비명을 지르고 있었다. 올림픽 챔피언이 가장 믿었던 남자에게 체계적으로 털리고 있다는 사실을 그렇게 발견했다. 월요일 아침, 조수혜지가 인터폰으로 불렀다. 민준 씨, 10시 약속 손님이 오셨어요. 누구? 이서연 씨요. 피겨스케이터요. 민주는 컴퓨터에서 고개를 들었다. 이서연. 모두가 아는 이름이었다. 2번의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여러 브랜드의 얼굴, 스포츠를 초월한 스타. 왜 이런 작은 회계의 사무실에 올까? 민주는 로비로 나갔다. 젊은 여자가 앉아 있었다. 20대 중반, 운동선수다운 체격, 포니테일 머리, 트레이닝복과 운동화 차림, 화장기 없이 평범해 보였다. 수억 원의 가치가 있는 사람 같지 않았다. 이서연 씨, 그녀가 일어났다. 네, 김민준 씨시죠? 맞아요. 안으로 들어오세요. 사무실로 안내하며 민준이 물었다. 무슨 일로 오셨어요? 제 친구 지은이가 추천했어요. 솔직하고 꼼꼼하다고 서류에 그냥 사인하라고 하지 않고 제대로 설명해준다고요. 노력 중이에요. 어떤 도움이 필요하세요? 세금이요. 제가 직접 해본 적이 없어요. 코치가 다 해주는데 올해는 모르겠어요. 그냥 제 돈이 어디로 가는지 이해하고 싶어요. 이상한가요? 전혀요. 현명한 거죠. 자신의 재정을 이해하는 건 항상 중요해요. 서연이 조금 안심한 듯 했다. 승호 오빠가 걱정할 필요 없다고 해요? 다 알아서 해준다고. 하지만 저 24살이에요. 6살 때부터 스케이팅 했어요. 이제 제 돈에 대해 알아야 할 것 같아요. 맞아요. 코치가 재정을 관리한 지 얼마나 됐어요? 처음부터요. 8살 때부터. 지역 스케이트장에서 저를 발견하고 훈련시키고 커리어를 이끌어줬어요. 스폰서십도 따오고. 아버지 같은 사람이에요. 진짜 아빠는 별로 안 계셨어요. 알겠어요. 재정 상황을 검토해 달라는 거예요? 네, 괜찮아요. 보통 중소기업 다루신다고 들었어요. 할 수 있어요. 서류 있으세요? 세금 신고서, 은행 명세서, 투자 계좌? 몇 가지 있어요. 승호 오빠가 대부분 가지고 있지만 제가 가진 건 가져올게요. 시작으로 좋네요. 다음에 다시 만나요. 가능한 모든 걸 가져오세요. 같이 보죠. 고마워요. 승호 오빠가 화낼 텐데 그래도 알아야 해요. 그 문장이 머릿속에 박혔다. 승호 오빠가 화낼 텐데 왜 코치가 선수가 자신의 재정을 알고 싶어 한다고 화를 낼까? 첫 번째 경고 신호였다. 서연이 상자 가득 서류를 가져왔다. 은행 명세서, 계약서, 스폰서십 계약, 지난 6년간의 세금 신고서. 대부분 그녀가 서명했지만 제대로 읽은 적이 없었다. 승호 오빠가 훈련에 집중하라고 해요. 비즈니스 일은 방해된다고. 그래서 그냥 사인했어요. 흔한 일이지만 이상적이진 않아요.
같이 보죠. 민주는 3시간 동안 분류하고 타임라인을 만들었다. 숫자들이 이상했다. 그녀의 스폰서십은 공공연했다. 삼성만 해도 연 30억 원, 현대, 롯데 등 총 연 수입 150억 원쯤 됐지만 은행 계좌에는 훨씬 적은 금액이 입금됐다. 서연 씨, 삼성 계약서에 연 30억 원이라고 돼 있지만 은행 명세서엔 21억 원만 들어왔어요. 나머지 9억 원은 어디 갔어요? 그녀가 눈을 깜박였다. 모르겠어요. 관리 수수료. 코치 계약서를 보죠. 수수료 비율이 몇 프로예요? 그녀가 계약서를 꺼냈다. 15%예요. 민준이 읽었다. 150억 원에 22억 5천만 원쯤 되네요. 고급 관리로는 합리적이에요. 그럼 그게 돈이 가는 거겠죠? 하지만 서연 씨, 그걸 빼도 숫자가 안 맞아요. 순입금이 연 127억 5천만 원쯤 돼야 하는데 명세서엔 80억 원이에요. 나머지 47억 5천만 원은 그녀가 멍하니 봤다. 그걸 알아내야 해요. 민주는 2주 동안 파헤쳤다. 파헤칠수록 나빠졌다. 서연의 돈이 여러 상처에서 피를 흘리고 있었다. 승호는 15%가 아니라 30%를 가져갔다. 계약서는 15%지만 서류 깊숙이 숨겨진 청구서엔 30%였다. 서연은 매달 5천만 원을 승호 스포츠 컨설팅 유한회사에 지불했다. 회사를 검색해보니 승호 소유의 페이퍼 컴퍼니였다. 직원 없고 서비스 없고 그냥 그녀의 돈을 그의 주머니로 흘러가게 하는 통로. 가짜 컨설팅 비용. 승호는 서연의 돈 20억 원을 부동산 벤처에 투자했다. 벤처가 실패했다. 돈이 사라졌다. 그런데 그 벤처는 존재하지 않았다. 유한회사 등록 없고 부동산 없고 아무것도. 돈이 그냥 증발했다. 서연의 계좌에서 승호의 주택대출이 나갔다. 월 800만 원, 그의 벤츠차 할부 120만 원, 골프 클럽 멤버십 연 1,500만 원 훈련 캠프로 위장된 휴가. 모두 세금 목적으로 사업 비용으로 분류됐다. 민준이 계산했다. 지난 6년간 승호가 훔친 돈은 약 83억 원. 계산 끝에 손이 떨렸다. 이건 단순한 잘못된 관리 아니었다. 체계적, 계산된 범죄였다. 그녀에게 말해야 했다. 서연이 웃으며 사무실에 왔다. 민준 씨, 어때요? 앉아요. 이야기할 게 있어요. 그녀의 미소가 사라졌다. 심각하네요. 네, 민준이 8cm 두께의 폴더를 꺼냈다. 서류, 스프레드시트, 타임라인. 재정을 검토했어요. 불일치가 있어요. 어떤 불일치요? 큰 거예요. 코치가 계약보다 더 가져갔어요. 가짜 컨설팅 청구하고 존재하지 않는 투자 손실을 보고하고 개인 지출을 당신 계좌로 했어요. 그녀가 멍했다. 뭐라고요? 지난 6년간 승인되지 않은 돈 약 83억 원이요. 아니, 승호 오빠가 그럴 리 없어요. 서연 씨, 서류 있어요. 은행 명세서, 청구서, 세금 신고서. 숫자들은 거짓말 안 해요. 실수일 거예요. 승호 오빠는 8살 때부터 나랑 같이였어요. 아버지 같아요. 훔치지 않아요. 이게 힘들다는 거 알아요. 하지만 이걸 보세요. 민준이 스프레드시트를 보여줬다. 이 열이 벌어야 할 돈, 이 열이 실제 입금. 차이 83억 원 모두 승호 오빠가 승인한 거래예요. 그녀가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당신 실수예요. 3번 확인했어요. 그럼 은행 실수거나 스폰서거나. 서연 씨. 승호 오빠는 안 그래요. 목소리가 갈라졌다. 모든 걸 포기하고 나 훈련시켰어요. 아무도 믿지 않을 때 믿어줬어요. 도둑이 아니에요. 이게 아프다는 거 알아요. 당신은 아무것도 몰라요.
한 달 만에 회계사 된 거잖아요. 승호 오빠는 16년이에요. 믿어요. 그럼 이 거래에 대해 물어보세요. 이 폴더 보여주세요. 무죄한 설명 있으면 좋아요. 있을 거예요. 있어야 해요. 그녀가 폴더를 낚아채고 일어났다. 시간 내줘서 고마워요. 김민준 씨, 다른 회계사 찾을게요. 그녀가 나갔다. 민준은 사무실에 홀로 앉아 있었다. 직무를 다했다. 진실을 말했는데 그녀가 듣지 않았다. 오후 늦게 전화가 왔다. 모르는 번호. 김민준입니다. 민준 씨, 박승호예요. 이서연 코치욕, 위가 꼬였다. 무슨 일이세요? 당신 일에나 신경 쓰세요. 뭐라고요? 서연이 당신 보고서 보여줬어요. 비난들. 분명히 말할게요. 당신은 모르는 거예요. 숫자들은 안 그래요, 박승호 씨. 숫자들 괜찮아요. 당신이 이해 못할 뿐. 도둑질을 봤어요. 침묵. 목소리가 차가워졌다. 민준 씨, 당신은 작은 회계사예요. 작은 사무실. 서연은 세계적 스타예요. 이런 명예훼손 계속하면 소송으로 묻을게요. 이해해요. 협박하세요. 경고해요. 그만두거나 후회할 거예요. 전화가 끊겼다. 민주는 심장이 쿵쾅거렸다. 협박했다는 건 자신이 옳다는 뜻이었다. 무죄하면 설명할 텐데 협박했다. 민준이 서연에게 전화했다. 음성 사서함. 서연 씨, 김민준이에요. 전화 주세요. 코치가 방금 협박했어요. 그게 제가 옳다는 증거예요. 증거를 보세요. 상처 주려는 게 아니에요. 돕는 거예요. 전화를 끊고 그녀가 들을까 궁금했다. 며칠 후 여자가 사무실에 왔다. 20대 후반, 운동선수다운 자신감 넘침. 민준 씨, 기억하세요? 저 지은이에요. 서연 추천한 친구요. 아, 안녕하세요. 서연 어때요? 혼란스럽고 화나요. 승호가 계속 그녀 귓가에 속삭여요. 당신이 방해하려고 질투해서 숫자 조작했다고. 조작 아니에요? 알아요. 승호를 믿지 않았어요. 뭔가 이상했어요. 하지만 서연은 충성심이 강해요. 그래서 안 믿는 거예요. 아직요. 하지만 도움이 될 게 있어요. 지은이가 핸드폰을 꺼냈다. 서연과 15살 때부터 친구예요. 같이 경쟁했어요. 2년 전 이야기하다가 승호가 부동산에 투자한다고 했어요. 흥분했어요. 20억 원 잃은 그 투자요. 맞아요. 브로슈어 보여줬어요. 사진 찍었어요. 멋져 보였거든요. 럭셔리 콘도, 바닷가의 사진을 보여줬다. 승호 럭셔리 프로퍼티스. 그런데 이걸 찾았어요. 웹사이트를 보여줬다. 이 개발 존재해요. 지어졌고 완판됐어요. 성공했어요. 투자가 실패한 게 아니에요. 돈 벌었어요. 많이. 하지만 서연은 실패했다고 들었어요. 20억 원이 승호 주머니로 갔어요. 민준이 뒤로 기대었다. 지은 씨, 이건 사기 증거예요. 서연에게 보여줘야 해요. 나도 안 들어요? 제 영향력을 질투한다고 생각해요. 부정할 수 없는 걸 더 모아야 해요. 패턴을. 민주는 사기 전문 법의학 회계사를 고용했다. 마크 퍽스, 은퇴한 경찰청 금융범죄수사관, 이제 프라이빗 컨설턴트. 모든 걸 보여줬다. 그는 3일 동안 서연의 기록을 파헤쳤다. 끝나고 표정이 어두웠다. 생각보다 나빠요. 어떻게? 당신이 찾은 83억 원은 쉽게 추적되는 거예요.
층이 있어요. 페이퍼 컴퍼니, 해외 계좌. 추정컨대 진짜 액수는 120억 원쯤 돼요. 120억 원 최소로. 16, 17살 때부터 큰 스폰서십 돈 시작할 때부터요. 어떻게 빠져나갔어요? 그녀가 믿어요. 아무것도 의심 안 해요. 승호가 영리해요. 합법 비용에 묻혀요. 나쁜 투자처럼 보이게 해요. 자세히 안 보면 놓쳐요. 이걸 보여줘야 해요. 믿기 싫을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일 때 특히. 시도할게요. 지은이가 전화했다. 민준 씨, 뭔가 있어요. 만날 수 있어요. 커피숍에서 만났다. 그녀가 흥분과 긴장으로 보였다. 뭐예요? 오래된 대회 비디오, 소셜미디어 포스트 봤어요. 이걸 찾았어요. 핸드폰 비디오를 보여줬다. 3년 전 올림픽 금메달 후 기자회견. 기자 물음, 서연 씨, 상금과 스폰서십으로 뭐 할 거예요? 서연이 웃었다. 솔직히 모르겠어요. 승호 오빠가 다 해줘요. 훈련에 집중해요. 날 돌봐줘요. 승호가 뒤에 서서 미소 지었다. 지은이가 일시정지했다. 그 표정 봐요. 민준이 봤다. 승호의 미소가 눈까지 안 갔다. 계산적이었다. 이걸 봐요. 다른 각도 비디오, 백스테이지. 승호가 핸드폰으로. 소리 희미했지만 들렸다. 또 계약했어. 그녀는 액수 몰라. 평소 채널로 옮길게. 지은이가 멈췄다. 평소 채널. 체계적으로 했어요. 이 복사본 줄 수 있어요? 이미 이메일 보냈어요. 저녁 7시쯤 사무실을 나서다. 주차장 거의 비었다. 검은 SUV가 다가왔다. 창문 어두운. 두 남자가 내렸다. 크고 위협적. 김민준. 누구세요? 승호 씨 메시지예요. 이 일 그만두세요. 클라이언트 괴롭히지 마세요. 아니면 결과가 있을 거예요. 협박하세요. 메시지 전달이에요. 승호 씨에게 말하세요. 난 안 겁나요? 숫자들이 당신 보스가 도둑이라고 해요. 마지막 경고, 그들이 차 타고 갔다. 민주는 떨었다. 두려움 아니고 분노였다. 승호가 에스컬레이션 한다는 건 절박하다는 거이 자신이 가까이 다가갔다는 뜻. 서연이 드디어 전화했다. 민준 씨, 만날 수 있어요. 물론요. 언제? 지금요. 사무실 밖이에요. 창밖을 봤다. 그녀가 차에 홀로 앉아 있었다. 들어오세요. 그녀가 들어왔다. 피곤하고 눈 붉었다. 당신 말 생각했어요. 숫자들, 그리고 승호 오빠한테 물어봤어요. 컨설팅 비용, 부동산 투자. 뭐라고 했어요? 화냈어요. 정말 화학 충성심 의심한다고. 모든 걸 해줬는데 믿지 않는다고. 끔찍하게 느껴졌어요. 조작이에요. 서연 씨. 알아요. 항상 알았던 것 같아요. 하지만 보지 않았어요. 그녀가 앉았다. 모든 걸 보여주세요. 민준이 했다. 2시간 동안 모든 거래, 불일치, 도둑질을 설명했다. 그녀가 조용히 울었다. 손등으로 눈물 닦으며. 16년, 그녀가 속삭였다. 16년간 날 훔쳤어요. 미안해요. 믿었어요. 사랑했어요. 아버지 같았어요. 알아요. 뭐 할까요? 경찰 가요. 민사 소송 제기해요. 돈 돌려받아요. 날 파괴할 거예요. 내 커리어, 스폰서, 명성 다 알아요. 이미 재정적, 감정적으로 파괴하고 있어요. 이제 끝내요. 그녀가 봤다. 도와줄래요? 어떻게 할지 몰라요.
네, 절대. 포기 안 해서 고마워요. 내가 듣지 않을 때도 제 직무예요. 숫자들은 거짓말 안 하고 해석하는 사람도 그래야 해요. 서연이 민준을 증인으로 직접 승호를 대면하기로 했다. 그의 사무실에서 만났다. 고급 빌딩, 화려한 가구, 모두 서연 돈으로. 승호가 민준을 보고 놀랐다. 이 사람이 왜 여기 있어? 내 회계사야. 서연이 안정된 목소리로. 질문 있어. 서연아, 이건 이미 했어. 내 돈 어디 있어, 오빠? 뭐? 83억 원, 아니 120억 원쯤. 지난 몇 년간 훔친 것 어디 있어? 그의 얼굴이 굳었다. 이 사람이 무슨 거짓말 한 거야? 숫자들이 이야기해요. 민준이 말했다. 과도한 관리 수수료, 가짜 컨설팅 회사, 사기 투자 손실, 개인 지출 당신 계좌로. 모르는 걸 말하는 거예요? 도둑질 이해해요. 내 사무실에서 나가? 질문에 답할 때까지 안 가. 서연이 말했다. 내 돈 어디야? 투자했어. 내 커리어 관리했어? 내가 너 스타로 만든 시간 얼마나 많은지 알아? 날 아무것도 만들지 않았어. 내가 일하고, 훈련하고, 경쟁했어. 너는 신용과 돈만 가져갔어. 모든 걸 한 후에 날 훔쳤어. 보상이 부족했다면 말했어야지. 비율 올려줬을 거야. 뭐든 동의했을 텐데 뒤에서 훔쳤어. 이 목소리가 갈라졌다. 믿었어. 사랑했어. 그런데 훔쳤어. 승호의 표정이 분노에서 더 차가워졌다. 증명 못할 거야. 이미 했어. 민준이 말했다. 은행 명세서, 세금 기록, 페이퍼 컴퍼니 등록, 평소 채널로 돈 옮긴다고 인정하는 비디오, 모든 게 있어? 경찰 가면 너 파괴할 거야. 승호가 서연에게. 아는 거 많아. 스폰서 부르고 이야기 퍼뜨릴 수 있어? 내 커리어 끝날 거야. 내 커리어는 내 거야. 내 거 아니야? 모든 걸 잃는 게 너가 계속 훔치는 것보다 나아. 그녀가 돌아섰다. 민준이 따랐다. 승호가 뒤에서 외쳤다. 후회할 거야. 서연은 뒤돌아보지 않았다. 경찰에 신고했다. 사기, 횡령, 도둑질. 민사소송으로 훔친 돈 반환과 손해배상 청구. 서연의 에이전트 리사가 미디어 성명 발표를 도왔다. 최근 오랜 코치 박승호가 수년간 날 훔쳤다는 걸 알았어요. 회계사 김민준 덕에 체계적 금융학대 증거를 찾았어요. 형사와 민사 소송 진행 중이에요. 말하는 이유는 나만 이런 일이 아니라는 걸 알아요. 젊은 선수들을 착취로부터 보호해야 해요. 이야기가 폭발했다. 뉴스에서 즉시 다뤘다. 올림픽 챔피언, 믿던 코치에게 털리다. 다른 선수들이 나왔다. 내 재정도 관리했어요. 돈 어디 갔는지 항상 궁금했어요. 경찰청이 수사 시작했다. 승호 변호사가 모든 걸 부인하는 성명 냈지만 증거가 압도적이었다. 2달 후 승호 체포. 사기, 횡령, 돈 세탁 여러 혐의. 보석금 20억 원 못 냈다. 재판 기다리며 감옥에 갔다. 서연이 민준 사무실에서 뉴스 봤다. 이게 일어나는 게 믿기지 않아요. 정의가 일어나는 거예요? 감옥에 있는 그를 보는 게 가슴 아파요. 한 짓을 알지만. 그런데 당신이 안 봤으면? 내가 안 물어봤으면? 하지만 했잖아요. 용기예요. 거의 안 했어요. 당신 해고하고 괜찮은 척할 뻔. 하지만 안 했어요. 편안함보다 진실 선택했어요. 스케이팅 루틴보다 어려워요. 그녀가 슬프게 웃었다. 고마워요. 민준 씨 정말. 날 구했어요. 숫자 읽은 거예요. 당신이 자신을 구한 거예요. 들어서
승호 변호사가 연락했다. 클라이언트가 합의 원해요. 재판 피하고 만났다. 승호가 작아 보였다. 패배한 듯 변호사가 제안했다. 승호 씨가 70억 원 반환. 대신 이서연 씨가 형사 고소 취하. 70억. 120억 훔쳤는데. 형사 고소는 국가가 해요. 우리 권한 아니에요? 120억 액체 자산 없어요? 70억이 접근 가능한 거예요. 민준이 서연을 봤다. 그녀가 고개 끄덕였다. 좋아요. 70억 반환. 하지만 형사 혐의 유죄 인정하고 공개적으로 책임져요. 변호사가 망설이다. 승호와 속삭이고 동의했다. 며칠 후 승호가 법정에 섰다. 유죄 인정. 판사가 물었다. 박승호 씨, 이서연 씨에게 수억 원 사기친 걸 인정하나요? 네, 재판장님. 할 말 있나요? 승호가 서연을 봤다. 미안해. 부족하지만. 내 신뢰 이용했어? 내가 된 걸 만들었다고 생각했어? 거짓이었어. 내가 스스로 한 거야. 그냥 미안해. 서연은 아무 말 없이 그를 봤다. 선고, 연방 감옥 6년. 배상 70억 원 이 선수관리 영구 금지. 수갑 차고 끌려갔다. 서연이 숨을 내쉬었다. 끝났어. 끝났어. 지은이가 그녀를 안았다. 둘 다 울었다. 일주일 후 서연이 전화했다. 민준 씨, 만날 수 있어요. 그녀 집에서 만났다. 멋진 집이지만 과시적 아니었다. 그녀는 항상 소박했다. 뭐 이야기할 게 있어요? 돈 회복 도와주고 재정 정리하고 모든 걸 확인해줬어요. 제 직무예요. 풀타임으로 CFO로 고용하고 싶어요. 믿을 사람 필요해요. 위협에도 맞서고 내가 안 믿을 때 싸웠어요. 당신이 딱이에요. 제 사무실은 유지하세요. 둘 다 하거나 매니저 고용해요. 돈 문제 안 될 만큼 줄게요. 민준이 생각했다. 연봉은 연 2억 5천만 원 플러스 보너스. 민준이 거의 숨 막혔다. 지금 5배였다. 관대해요. 70억 구했잖아요. 같이 있어요. 좋아요. 할게요. 그녀가 웃었다. 좋아요. 또 다른 프로젝트 있어요. 젊은 선수들을 위한 재정 문맹 퇴치 재단 만들고 싶어요. 계약 이해, 자신 보호, 나처럼 안 당하게. 좋은 아이디어예요. 나랑 같이 운영해요. 이름은 보호, 권한 부여 뭐 그런. 서연재단, 선수 재정 보호. 완벽해. 이미 연봉 값어치 해요. 1년 후 재단이 번창했다. 500명 이상 젊은 선수 교육, 무료 재정 검토, 신뢰할 회계사와 변호사 연결. 민주는 사무실에 2명 더 고용, 확장했다. 이제 스포츠 재정 관리 전문. 명성이 자랐다. 박승호를 무너뜨린 회계사 주목은 싫지만 일은 사랑했다. 어느 오후 16살 피겨 스케이터가 왔다. 긴장한. 민준 씨, 코치가 스폰서십 돈 관리하려 해요. 엄마가 먼저 당신과 이야기하라고. 현명한 엄마네. 뭐 봐야 할지, 뭐 물을지, 자신 보호 어떻게 할지 이야기해요. 1시간 동안 기본 설명. 그녀는 자료, 지식, 힘을 들고 나갔다. 이제 민준이 하는 일이었다. 선수들에게 재정 미래에 대한 힘을 주는 거? 몇 년 지났다. 민준은 여전히 스톤 앤 어소시에이츠 회계 운영, 이제 직원 12명, 사무실 2곳, 스포츠 재정관리 전문가로 여겨졌다. 서연 비즈니스 엠파이어의 CFO. 서연은 경쟁 은퇴, 코칭과 옹호에 집중. 그녀의 돈 모두 계산되고 현명히 투자되고 보호됐다.
다시 취약해지지 않을 거였다. 다시 누군가 용기 내서 도둑 맞고 있어라고 말할 필요 없을 거였다.